자, 오늘은 몇 강이니? 지금 다 5단원이네요. 그죠? 5단원.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과 평균 변화에 대한, 평균값 정리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 접선 얘기는,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방정식의 얘기는 결국 딱 하나야. 결론이 딱 하나야. 뭐 하나만 제대로 찾을 수 있으면 끝나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자. 뭐 하나만 찾으면 끝나는 거야? 접점에 정확하게 x좌표. 그게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요. 접선의 방정식 얘기는 결국 뭐랑 똑같다라는 얘기냐면 여기는 얘는 접점의 x좌표 이야기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이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말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어. 그럼 난 딱 두 개만 보거든. 기울기라는 거랑 뭘 보는 거야? 한 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가 뭐 m이다. 그다음에 한 점이 a, b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요거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에다가 x-a 플러스 b가 됩니다. 요렇게 내가 직선의 방정식 하나 세워줄 수 있어. 라는 게 우리 어디서 배운 거예요? 수학상에서 직선의 방정식 파트에서 배웠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야기가 됐다면 그럼 이제부터 뭐 하면 되는 거야? 나는 지금 궁금한 게 뭐야? 접하는 직선이거든. 잘 봐봐. 여기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 이렇게 지금 함수가 하나 있었대. 그럼 여기는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궁금한 거야. 그럼 나는 어쨌든 여기는 얘도 여전히 뭐니까? 직선이니까 여기는 얘 뭐가 궁금한 거고 기울기가 뭔지 궁금한 거고 그 다음에 얘가 지난 한 점이 여기는 요 한 점이 궁금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그럼 여기 한 점은 내가 뭐만 알면 요 점의 x좌표만 요렇게 요 점의 x좌표만 내가 알고 있다면 요 점을 내가 t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이 함수 y는 fx에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으면은 y가 나오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알아서 뭐가 되냐면 t, ft라고 해서 한 점이 완성이 되고요. 뭐만 알고 있으면? 얘만 알고 있으면 얘도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울기가 궁금하다고 했는데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건 뭐해? f't의 뭐였어? 기하학적인 의미였으니까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되겠어? f't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기울기도 알고 한 점도 알았으니까 난 요 두 개의 정보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 여기는 요 접선의 방정식은 뭐가 됩니다? y는 f't가 기울기고요. x-t에다가 더하기 ft가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t,ft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완성되는 거야? 접선의 방정식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구하고 싶었어. 요게 구하고 싶었어. 그럼 핵심 딱 하나만 구해라. 딱 하나만 구해라. 그럼 뭘 구해라? 접점의 x좌표만 구해라. 다시 접점의 뭐만? x좌표만. 접점의 x좌표만 구하면은 거기는 걔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여기는 얘를 f에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고 y좌표가 나오고 그죠? 얘를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f'에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요? 기울기가 나옵니다. 맞아요? 그러면 x좌표 하나 알고 있으니까 y좌표 구하면 뭐가 생기는 거고 한 점이 완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어디다가 넣으면 f'에다 집어넣으면 기울기가 완성되는 거니까 나는 한 점과 기울기를 다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한 거 요게 세 개의 요소가 있다. 직선에서는 요렇게 세 개의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세 개의 요소 중에서 얘만 알면 얘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얘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결국 뭐가 제일 중요한 거다? 여기는 얘가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어디 얘기에서? 접선의 얘기에서. 그죠?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에서는 뭐만 구해라? 접점의 x좌표만 구해라. 여기는 얘가 가장 키포인트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오케이?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얘기는 또 크게 몇 가지로 나눠지냐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걸 또 분류해주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접선이 궁금했어. 접선이 궁금했어. 그러면 첫 번째 물음. 접점의 x 좌표를 알고 있니? 여기부터 생각이 들어가는 거고 그럼 여기 있는 얘의 대답은 몇 가지로 들어가겠어? 두 가지로 나눠서 들어갈 것 같아. 그죠? 두 가지로. yes,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해주세요? 알고 있으면 그냥 구해주세요. 왜? 나는 준비물 다 구한 거니까 그냥 구하면 끝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몰라요. no. 그러면 뭐 해주세요? 접점의 x좌표를 뭐 해주세요? 가정해주세요. 오케이?
여기서 구해달라는 건 접선의 방정식을 그냥 다이렉트로 구해달라는 얘기인 거고 얘는 뭘 가정해달라는 거야? 접점의 x 좌표를 뭐 해주세요? 가정해주세요. 수학에서 모르면 항상 뭐 하기로 했으니까? 가정하기로 했으니까 접점 x좌표를 뭐 해주세요? 가정해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접점 x좌표를 가정합니다. 그 접점 x좌표를 t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가정하고서 뭐 하면 되겠어? t 값을 구하면 되는데 t 값을 구하려면 결국 뭘 풀어야 되냐면 t에 대한 뭘 풀어야 돼? 방정식을 풀어야 돼. 오케이? t에 대한 방정식을 풀어야 뭐가 나오는 거야? t 값이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t 방정식을 몇 가지로 나한테 주냐면 얘는 첫 번째 나한테 기울기를 주면서 풀어라 라는 상황으로 주고요. 두 번째는 또 뭘 주냐면 곡선 밖에 한 점을 주면서 풀어라 이렇게 준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기울기를 줬다는 거, 기울기가 뭐 m입니다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때 그 방정식, t에 대한 방정식은 뭐가 되냐면 너무 심플해. f'(t가) 뭐가 됩니다? m이 됩니다 라고 하는 요 방정식이 되는 거야. 맞아요? 왜? 접점의 x좌표를 t라고 가정했잖아. 지금 현재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접선이 이게 접선이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접점 x좌표를 뭐라고? 지금 t라고 가정했어. 난 모르니까. 그런데 여기는 얘 기울기가 얼마라고 준 거야? m이라고 준 거야. 그렇다면 여기는 얘를 뭐 해서? 미분해서 거기다 t를 집어넣어서 결국 여기는 얘 기울기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는 f't는 m이다 라고 하는 애가 걔가 t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얘를 풀어. 얘를 풀면 뭐가 되겠어? 얘를 풀면 t값이 나오겠지? t값이 나온다는 건 뭘 알게 됐다는 소리야? 접점의 x좌표를 알게 됐다는 소리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접점 x좌표 알게 됐으니까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여기로 돌아가면 돼. 이제 알고 있구나. 뭐 해주세요? 접선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마찬가지 곡선 밖에 한 점을 줬어요. 여기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줬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여전히 나는 여기는 이 접점의 좌표를 뭐라고? t라고 가정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는 이 점의 좌표는 내가 알고 있는 점이고 여기는 얘는 내가 가정해 놓은 점인데 이 점과 이 점의 연결고리는 그냥 말 그대로 이 접선입니다. 그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먼저 한번 뭐 해주세요? 세워주세요. 자, 요 점의 좌표를 내가 a,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을 세워주세요. 나는 저기는 제일 t라고 가정해 놓은 상태였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겠어? y는 뭐가 돼요? f't에다가 x-t에다가 더하기 ft가 될 게 분명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거기는 이 접선이 뭘 지나니까 여기는 요 a, b를 지날 게 분명하니까 요 a, b를 어디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여기는 얘 대신에 b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얘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겠어? a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면 a 값 알고 b 값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얘는 여전히 또 뭐가 되는 거야? t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야. t에 대한 방정식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 그 t에 대한 방정식의 해를 구했어? 그럼 당연히 또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야. 그죠? 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접선의 방정식 얘기는 전부 다 저 메커니즘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되게 쉽습니다. 접선 얘기는.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만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뭐구나 결국은 접점의 x좌표구나. 알면 뭐하고 그냥 접선의 방정식 구하면 되고 모르면 뭐합니다? 가정합니다. 모르면 가정해놓고 방정식을 풀어서 t값을 구합니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접선의 방정식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뜬금없이 나오는 게 그런 얘기도 잠깐 나오거든. 무슨 얘기냐면 법선. 이렇게 생긴 요선 법선. 졸리다 유리죠. 졸리다 지금 그지? 졸면 안 돼.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하는 거야. 법선 얘기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해? 법선이라고. 법선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법선. 법선이 뭐예요? 접선의 접점에서 접선과 수직인 직선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접점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생각해 이 접선과 수직인 이 직선을 법선이라고 하고요. 이 법선에서는 뭐만 달라지는 거야? 여기는 얘 기울기가 뭘로? f't가 아니라 그거 분의 1에다 마이너스 붙여놓은 역수의 음수를 붙여놓은 역수의 마이너스를 붙여놓은 저기 있는 제가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 점 여기 있는 요 점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똑같이 t, ft가 될 겁니다. 그래서 법선의 방정식은 여기 있는 요 부분만 뭘로 바뀌면 되겠어? 마이너스 f't분의 1로 바뀌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접선 얘기, 법선 얘기까지 해서 접선 얘기들은 몽땅 다 이 메커니즘을 가지고 풀면은 전부 다 풀립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일단 요거 좀 정리하고요.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요거 정리하고 요거 관련해서 우리 문제 좀 풀어보고 그다음에 평균값 정리에 대해서 또 설명할게요. 유형 문제로 바로 갑시다. 이거 정리하고 잠깐 쉬어요. 온? 온? 오엔? 에서 온이 아니라 에 온에 To 이스탄불. I finally came to Istanbul. 나 마침내 이스탄불에 도착했다는 뜻이야. 이스탄불에 온 관광객 토리스트 그렇지. tourist to 이스탄불만 써도 이스탄불에 온 이렇게 된 거야. 저기 내과 뭐예요? 막 공사하던데? 내과? 네. 저기 나가나? 엽떡 시켰어? 좋은 컵을 투롤을 사. 투롤. 한 10박 사야 되나? 어? higher than twice than higher. 2배 이상 더 높았다는 twice랑 high 그래서 어떻게 나타내죠? 2배. 트와이스. 더 높았다. 어렵죠 조금. 2배 이상? higher than twice. 그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진짜요? 몰라? 두 번보다 높다. 2배보다 높다. 말 돼요? 말 되는데? 몰라 근데 내가 너희보다 영어 못해요. 확실합니다. 쌤 근데 헤드 빈스는 안 돼요? 어? 뭐래? 헤드 에버빈. 뭔데? 뭐뭐에서 온. 말이 좀 안 되잖아요. 톡 한번 돌려볼까요? 그러면 한 번에 틀리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관객수는 더 넘버 오브 투어 리스트 투 이스탄불 인투 인 2015 선생님 여기까지 수는 넘버 이즈 높다. 높았다. 보다도 이즈? 높여야 되는데. 이즈 높았다. 하이가 거기 들어가야 되지 않아? 그지? 근데 그러면 본 트와이스라고 없어. Two times higher, twice higher. 이상해. 그러게 모르겠다. 영어가 제일 어려워. 지원 너무 어려워. 봐봐. 아이고 뭔데 그래. 우. 보자. 이 샤프야? 볼펜이야? 보자. A가 양수래. 일단 이 직선을 표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X절편, Y절편을 표현하는 거야. 0 넣어봐. 1 나오죠. 그럼 얘는 1이야. 이거 0 넣어봐. A분의 1 나오죠. 얘가 A분의 1이야. 이렇게 그려줘. 여기는 요 넓이가 8분의 1이 되잖아. 그럼 요 넓이는 1 곱하기
a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겠지. 걔가 8분의 1. a는 4. 이렇게 쉽지 스시. 선생님 줘, 선생님.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랬는데. 전화만 해야 해요. 저 열심히 해볼게요. 그래요. 가시나요? 저기가 비었습니다. 아, 좀 바빠가지고. 나와서. 네.
세워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여기 테이블 짱짱짱짱 도배 TV를 하나 여기는 왜 안 한 거죠? 비싸서 차이나요 가격이 경험 사람들이 비싼 이유가 없는데. 그죠? Sie an 왜요? 야 미쳤지. 뭐야? 나 왜 불러요? 그냥 불러봤어요. 보자. 근데 커피를 어디다 놨니? 밖에 놨나? 딱 모습이 그 앵그리버드에 나오는 그 돼지 같은. 아니 그 코 때문에 그래 지금 코 때문에. 보자. 자, 그래서 실전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뭐 되게 쉬워요. 그냥 보자. 자, 여기는 얘 위에서의 얘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얘라고 했어요. 그때 얘의 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 어이구, 얘는 근데 좀 특이하게 접점에 x좌표를 안 주고 접점에 뭘 줬어? y좌표를 줬어요. 그죠? y좌표를 줬어. 그러니까 일단은 y는 x 세제곱 더하기 2라고 줬는데 나는 접점의 x좌표를 알아야만 하는 사람이거든. 그지? 근데 나는 이번에 접점에 뭘 줬으니까 y좌표를 줬으니까 y좌표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6을 집어넣어서 x좌표를 먼저 구하고 갑시다.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8은 뭐가 돼요? x 세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x 값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즉 여기는 얘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먼저 찾아놓으면 되겠죠. 그러고 나서 뭐 하면 되겠어? 여기는 얘를 미분합니다. 그럼 얘는 3x의 제곱 얘가 되겠죠. 마이너스 2 넣었더니 얼마 나와요? 기울기는 12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끝난 거야. y는 뭐가 돼? 12에다가 x 플러스 2에다가 마이너스 6이 되면서 y는 뭐가 돼요? 12x 플러스 24니까 18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a랑 b랑 a랑 n이랑 m이랑 다 더해주면은 32가 28 되겠다. 이렇게 구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런 느낌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넘어가 봅시다. 다음 13번으로 가볼게요. 제 위를 움직이는 점 P와 직선 저기는 제 사이 거리가 최소가 되게 하는 곡선 P 좌표가 지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3차 함수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기는 쟤는 뭐예요? y는으로 바꿔주면 x-1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고 얘는 지금 0보다 큰 쪽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는 이 그래프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 있는 위의 점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 중에 최소가 되게 하는 곡선 위의 점 P의 좌표가 궁금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는 되게 쉬워요. 잘 봐봐. 어떻게 되면 최소가 될까 그거에 대한 생각만 간단하게 해주면 돼. 잘 봐봐. 여기서부터 거리가 최소여야 되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평행이동을 해가면서 쭉 그냥 올라가요. 그럼 최초로 딱 만나는 그 점이 있겠죠? 그죠? 거기 있는 그 점, 요 점에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최소가 될 거야라는 판단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생각할 건 뭐냐면 기울기가 뭐가 되게 하는 1이 되게 하는 기울기가 1이 되게 하는 접점의 x좌표가 궁금하군요라고 판단해도 괜찮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자 이런 식의 생각 자체가 되게 요 사고 방식 자체가 되게 유명한 사고 방식이기도 하고 너희가 꼭 알아둬야 되는 사고 방식이에요. 다시 최소가 되게 하고 싶었으니까 여기는 얘에서 쭉쭉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만나는 최초의 점은 당연히 기울기가 뭐가 되는 1이 되는 그 접점의 x좌표였을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얘는 그럼 여기서 요 점 좌표를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럼 가정합니다. 오케이? 가정해놓고 생각을 한다면 미분에서 뭐가 되게 하고 싶었어? 1이 되게 하고 싶었어. 그럼 이제 미분합니다. x의 제곱이 되겠죠. 얘가 1이 되고 싶었으니까 x값은 뿔마 1일 텐데 여기서 지금 x좌표는 양수라고 줬으니까 x값은 1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는 요즘 좌표가 뭐구나? 1이구나.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1, 뭐가 돼? 3분의 12가 되니까 4가 되겠네요. 그죠? 답은 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 아직은 접선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접점 x좌표 정도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고 크게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요 정도의 문제는. 됐나요? 좋아요. 넘어갑니다. 다음 16번 보자. 16번.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얘기를. 잘 봐봐. 자, 16번 문제를 너희가 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사실 그림을 그리는 일이에요. 그림을 그리는. 전체적인 이 풀이 자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잘 잡았으면 좋겠어. 같이 한번 볼게요. 천천히 보자. 얘는 지금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몇 개의 두 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접선 사이 거리가 궁금합니다. 접점 사이의 거리가. 그래서 요거 3차 함수니까 대충 요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됐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요 점 대충 아무데나 잡아도 괜찮아. 2,-3이라고 잡고요. 여기서 내가 그은 접선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나 그어질 거고 또 뭐 이런 식으로도 하나 그어질 거고 사실 이쪽으로 쭉 올라가면 하나가 더 그어지긴 할 테지만 오케이? 하나가 더 그어지긴 할 테지만 지금 여기서 몇 개의 접선을 긋고 싶댔어? 2개의 접선을 긋고 싶댔어. 오케이? 그럼 이랬을 때 지금 이 그림상에선 원래대로 하면 3개의 접선을 그어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하나만 그려놓고 이거 다 그리지도 마. 그냥 하나만 이렇게 그어. 하나만 딱 그어놓고 만나는 접점을 생각해보는 거야. 이 접점을 내가 모르니까 당연히 뭐라고 할 거야? t라고 가정을 할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할 일은 뭐라고 했지? t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주세요 라는 이야기였어. t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고 그 t에 대한 방정식의 해가 접점의 x좌표라고 했었지. 맞죠? 그럼 접점의 x좌표가 몇 개가 생겨야? 2개만 생겨야 얘는 지금 2개의 접선을 그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접점의 좌표가 3개가 생기면 3개의 접선이 될 거고 접점의 좌표가 하나였다면 1개의 접선이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방정식을 여기는 얘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 게 분명한데 그 방정식의 뭐가? 근이 몇 개가 되게 해주세요? 2개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문제였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저 해석을 너희가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아, 여기는 얘는 이렇게 해서 그냥 접선을 그어봤는데 여기는 얘 접점 이렇게 되는데 t에 대한 방정식을 내가 어차피 구할 거고 그 방정식의 해가 몇 개가 되게? 2개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문제구나라고 너희가 직접 판단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됐어? 그리고 얘가 접선이 다 여러 개 그려진다고 해서 내가 가정을 몇 번? 막 2번, 3번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만 가정해주면 됩니다. 어차피 거기서의 방정식의 해로서 접점은 알아서 여러 개 생기게 될 테니까 한 번만 가정해놔도 충분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2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다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접점을 가정할 때 접점을 내가 몇 개 가정한다? 하나만 가정한다. 오케이?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 다음 그 접점에 대한 그 가정되어 있는 t에 대한 문자에 대한 그 t라는 문자에 대한 방정식을 풀긴 할 건데 그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결국 접점의 개수라는 소리고 접점의 개수가 결국 접선의 개수입니다라고 판단해 준다. 딱 그 2가지 포인트만 잡고 가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한번 해보자. 일단은 t에 대한 방정식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여기는 요 점과 여기는 요 점의 연결고리는 뭐라고? 이 접선이라고. 그럼 접선의 방정식을 내가 미리 한번 세워보려고 하는 거야. y는 해주고요. y는 해주고 저거 미분합니다. 그럼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6t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x 마이너스 t 이렇게 될 거고 더하기 뭐가 되겠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에 더하기 2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거기는 걔가 뭘 지난다? 2,-3을 지난다라고 문제에서 준 거니까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 거고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야? 2를 집어넣을 거야.
됐나요? 그럼 여기는 이 방정식이 몇 차 방정식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저 방정식의 해가 두 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 두 개의 방정식의 해가 각각의 접점의 x 좌표들을 의미하게 될 게 분명하니까 그럼 여기는 얘에서 그 값 하나 알파 콤마 어쩌고 여기는 얘가 지금 베타 콤마 어쩌고라고 생각했을 때 이거 두 개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라는 문제였구나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일단 의심하지 말고 여기 있는 얘 뭘 풀어주세요. 이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오케이? 이 방정식을 풀어주면 알아서 t는 두 개가 나올 게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그 t가 두 개가 나왔다면은 그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했을 때 알파를 다시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y좌표 나올 거고 거기 있는 걔를 또 여기다 집어넣으면 베타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y좌표 나오겠죠? 그럼 두 점이 완성되고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달라. 그런 문제라고 해석해달라. 이런 문제. 한번 가보자. 일단은 여기는 요 식에서 느는 요따가 쓸게. 이렇게 여기서 0 다 넘겨놓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면 일단 3차식이 될 것 같아. 그럼 3차식이니까 3차항 먼저 한번 생각해봐. 얘랑 곱해주면 마이너스 3t 세제곱이죠? 여기는 얘까지 더해주면 마이너스 2t 세제곱이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차식 보자. 2차식은 여기서 얘랑 곱해주면 나온다. 그지? 얼마야? 6이네요. 얘랑 곱해주면 또 나오네. 플러스 6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차항은 뭐가 되겠어? 9t 제곱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다음에 1차항 볼게요. 1차항은 어떻게 되니? 1차항은 누구랑? 얘랑 만나면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그거 말고는 없죠. 여기서는. 여기서도 없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2t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 상수항 보면은 여기는 얘에서 상수항 안 나오니까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가 넘어온 결과니까 플러스 5가 됩니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게. 그럼 이렇게 지금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 만들었고 3차 방정식 만들었고 t에 대한 3차 방정식 지금부터 풀어주려고 노력하면 됩니다. 한번 가보자. 일단 마이너스 달고 가는 게 좀 좋겠죠. 그 2t 세제곱 마이너스 9t의 제곱에다가 그다음 플러스 12t에다가 마이너스 5는 0입니다라고 생각할 거고 여기다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서 구해주려고 합니다. 근데 딱 봐도 지금 모든 개수의 합이 빵이 되는 거니까 1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2랑 마이너스 9랑 12랑 마이너스 5에 대해서 여기다가 뭘 집어넣어? 1을 집어넣어. 그러면 2가 될 거고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7 될 거고 마이너스 7 될 거고 5가 될 거고 5가 되면서 0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얘에서는 일단은 뭐가 돼? 근데 여기도 봐봐. 이거 다 더한 게 얼마니? 빵이죠. 그럼 한 번 더 되겠다. 뭘 가지고? 1 가지고. 모든 개수의 합이 빵이 되는 상황에서는 무조건 1 가지고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지. 2랑 마이너스 5랑 그다음 뭐가 돼? 마이너스 5랑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식이 뭘로 인수분해 됐냐면 t-1의 제곱에다가 2t 마이너스 5 이렇게 인수분해 됐고요. 이걸 만족하는 t값은 지금 1 또는 뭐가 됐어? 2분의 5가 됐어. 이렇게 두 개의 해가 나오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뭐였다? 요점의 좌표가 1이었다. 근데 요점의 좌표가 뭐였다? 얘가 2분의 5였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여기다 1 집어넣어서 y좌표 구하고요. 2분의 5 집어넣어서 y좌표 구한 다음에 오케이? 두 개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 뭐 해주세요? 여기는 얘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다.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은 다 알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접근하면 된다. 계산이 좀 물론 되게 많이 더럽겠죠. 2분의 5라는 걸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되게 불편함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뭐 해달라는데 해줘야지. 됐나요? 됐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긴 하는데 사실. 봐봐. 이건 이제 여담으로 하는 말이야. 이것까지 너희가 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한번 생각해봐. 나는 지금 여기 있는 얘를 구하기가 너무나 싫어요. 그죠? 여기는 얘를 구하기가 너무 싫어. 얘는 구할 수 있잖아. 얘는 구할만 하단 말이야.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그냥 빵 되니까 1,0 되는 거 이건 되게 쉽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얘는 진짜 죽어도 구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어차피 내가 궁금한 건 여기는 요 직선의 기울기 아닐까? 여기는 요 선분의 기울기잖아. 그럼 여기 있는 이 상황을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지금 1,0이었거든. 근데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뭐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지금 2분의 5, 지금 몇이다 지금 이렇게 몇이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내가 궁금한 건 여기는 요 길이야. 근데 내가 편하게 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요 길이야. 요 길이. 요 길이가 얼마니 얘들아? 2분의 3이죠. 맞아요? 여기는 요 길이는 2분의 3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여기서 이 길이를 구하는 대신에 이 길이를 구하려면 요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치? 이 길이를 구하는 대신에 뭘 구해도 여기는 얘의 기울기를 구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의 기울기. 얘 기울기라고 하는 건 뭐겠어? 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네. 아, 그게 안 되는구나. 미안해요. 잘못 생각했어요.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요 접선을 딱 그었을 때 거기는 만나는 요점일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문제를 풀려고 했던 거였거든. 근데 그게 안 되겠다,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 기울기니까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랑은 좀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 그지? 어쩔 수 없네. 그럼 얘는 이런 풀이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만약에 이런 상황,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얘 기울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2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봐. 오케이?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2였다. 그러면 얘가 1만큼 가는 동안 2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 지금 1대 2라는 소리예요. 여기 얘가 2분의 3이었으면은 여기는 얘는 3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여기는 요 길이 쉽게 구할 수 있다. 지금 이거 보여주려고 했던 거거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있는 요 점과 요 점을 있는 이거가 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랑은 전혀 다른 애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결할 수 없겠네요. 됐습니다. 이 정도만 생각하고 넘어갑시다. 다음 볼게요. 20번. 자, 곡선 저기는 제와 저기는 제와 저기는 제가 접하도록 하는 모든 상수 A 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럼 쟤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가 뭐 하고 싶었어? 접하고 싶었어. 그죠? 접하고 싶었어. 그럼 접한다. 두 함수가 접한다. 이런 건 하나 챙겨가자, 얘들아. 두 함수 fx랑 gx가 접한다.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얘를 얘를 뭘로 해결하면 되냐면 얘는 접하는 접점이 필요할 거야. 그죠? 접하는 접점이 필요할 거야. 그래서 그 점이 t라고 생각한다면 ft는 뭐 해야 된다? gt랑 같아야 된다. 요거랑 그 다음에 또 f't는 g't랑 같아야 된다. 이렇게 두 개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다시 접하고 싶었다는 건 이렇게 된 거고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여기는 얘가 지금 F였고 얘가 지금 G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가 접점,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뭐라고? T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이 T를 이 함수에 집어넣은 함수값이랑 이 함수에 집어넣은 함수값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함수값이 같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FT랑 GT랑 같다 이런 식이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접한다고 했으니까 얘에 대한 기울기랑 얘에 대한 기울기가 뭐 하겠어? 당연히 같겠죠? 그러니까 F'T랑 G'T랑 같아요 라고 하는 두 개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챙겨가자. 오케이?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서 봐봐. 두 개가 접한다고 했는데 접점의 좌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접점의 좌표는 내가 지금 가정을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 그지? 미정계수의 수를 세보는 거야. 미정계수 몇 개 있어? A, 한 개 있어. 그지? 거기다 내가 T라는 미정계수를 하나 더 넣으면 두 개의 미정계수가 생기겠죠? 근데 나는 이런 상황에서 접한다라는 상황에서 몇 개씩 만들 수 있다고? 두 개씩 만들 수 있다고. 그럼 걔네들 연립해서 풀면 충분히 풀이가 되겠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해서 풀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가보는 거지. 그러니까 저기는 J에다 그냥 T를 넣어요. 그럼 T 세제곱 플러스 AT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AT 더하기 2. 여기는 얘가 T 더하기 2라고 하는 이런 식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죠? 두 번째, 저기는 쟤를 미분합니다. 그러면 3T 제곱에 플러스 뭐가 돼요? 2AT 플러스 A는 저 미분하면 뭐가 돼요?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적절하게 뭐 해줄 수 있다면 연립해 줄 수 있다면 저거 가지고 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됐나요? 그럼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연립할 수 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연립하기도 좀 빡세네. 한번 가보자. 여기서 일단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지금 이렇게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일단 식을 좀 정리하자면 이거 t로 묶이겠다. 요거까지 넘어가서 t로 묶이겠다. t를 묶어보면 뭐가 돼요? t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at에다가 더하기 a-1은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그 다음 두 번째 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여기는 얘랑 얘랑 지금 나는 현재 연립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죠? 그럼 첫 번째 좀 골치 아프네. 골치가 아프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t가 0이거나 또는 뭐가 됩니다. t 제곱 더하기 at 더하기 a-1이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 식 가지고 만든 거야 지금. 그리고 그럼 얘랑 3t 제곱 더하기 2at 더하기 a는 1이다라는 거랑 연립 한번 하면 될 것 같고 여긴 얘도 여전히 3t 제곱 플러스 2at 더하기 a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됐습니다. 요것도 이렇게 쓸까 그냥. 이렇게.
그럼 요거 먼저 하자. 이게 쉬워 보니까 t에다 0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뭐가 될까요? 0, 0 되고 a는 1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t가 뭐일 때, 0일 때 a가 뭐입니다. 1입니다라는 이렇게 근 하나가 생겼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가보자. 그럼 얘는 2차 연립방 정식이 되니까 소거를 해주고 싶어. 인수분해가 일단 안 되는 것 같은데 인수분해 됐나요 이거? 이거 인수분해 되니? 한번 보자. t 제곱 더하기 at에다가 더하기 a-1 그럼 이게 a-1과 1로 해주고 플러스 달아주면은 이거 인수분해 되네요. 그죠? 그럼 2차 연립방 정식에서 얘는 인수분해 되는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t 더하기 a-1과 그 다음에 t 더하기 1로 인수분해 됩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럼 여기는 이 2차 연립방 정식이 다시 한번 뭘로 바뀌는 거냐면 t 더하기 a-1은 0입니다. 이거랑 또는 t 더하기 1이 0입니다. 이렇게로 바뀌는 거고 요거 밑에 거 다시 여기다가 달아주니까 플러스 2at 더하기 a-1 0. 여기도 3t 제곱 플러스 2at 플러스 a-1은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요거랑 요거랑 뭐 해주세요? 각각 연립해서 근들 구해주세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근이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뭐 이렇게 나오네. 여기서 하나 나오겠네요.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2개 나올 것 같으니까 A 값들은 각각 되게 많이 나오겠지. 그 값들을 다 구해서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봐봐.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이거 풀이한 거는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수학상 고차방정식 파트에서 나온 거예요. 고차방정식 파트에서 2차 연립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었어. 2차 연립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고 첫 번째는 인수분해 되는지 먼저 확인.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2차항이 한 번에 소거되는지 확인.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면 상수항이 소거되는지 확인. 상수항이 소거가 된다면 거기는 걔는 또 인수분해되는 형태로 바뀌면서 거기는 걔를 푸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냥 그 방법대로 그때 배웠던 그 방법대로 그냥 풀어준 거고요. 만약에 여기는 얘에서 이거 두 개를 연립할 자신이 없어서 못 풀었다라는 거는 우리의 계산력을 탓해야 되는 되게 불행한 일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계산들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계산력 준비 충분히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함수가 접한다라는 상황은 이렇게 해석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물론 이 문제는 지금 선생님이 좀 더 어렵게 푼 걸 수도 있어요. 지금 계산하다 보니까 되게 귀찮게 나왔지. 그지?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봐봐. 얘에서 기울기가 1인 접선의 방정식을 구했더니 걔가 얘가 됐다라는 생각으로 풀면 어떨까?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 그죠? 근데 그 결과도 어차피 계산하다 보면 저런 식이 나올 것 같긴 하지만 그것도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죠? 방법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계산력에 대해서는 너희가 딱 잡고 있어야 돼. 요거 두 개를 보고서 이거 내가 연립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연립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으면 합니다. 알았죠? 그런 것들은 주의해서 생각합시다. 넘어갑니다. 23번으로 가보자. 마찬가지예요. 23번 문제는 한번 잘 봐봐 얘들아. 이거 두 함수가 접한다라는 건 사실 뭐랑 비슷한 거냐면 한 점에서 공통접선을 갖는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다. 오케이? 근데 공통접선, 공통으로 접하는 직선이다. 공통접선이다라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다시 공통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요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는 요거 요런 종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요렇게 돼 있고 뭐 요렇게 돼 있어서 요것도 공통접선이고 요것도 공통접선이야. 그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는 이 상황이랑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사실 얘 해결 전략은 이걸로 해도 됩니다. 오케이? 얘 해결 전략은 저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얘 해결 전략은 저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됐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공통접선이 궁금한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일단 봐봐. 일단 첫 번째로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공통접선이 이런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냐를 먼저 판단해 주는 거야. 근데 여기는 이 함수의 형태를 한번 봐봐요. 여기는 얘는 x제곱 마이너스 2입니다. 얘는 x제곱 더하기 2예요. 그럼 요거 두 개는 얘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시킨 애가 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절대로 이렇게 만날 수가 없겠지. 왜? 어떤 그래프가 있었을 때 걔를 위로 올린 거니까. 얘를 위로 올린 거니까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 얘네들의 차이는 무조건 다 몇 차이가 나야 돼? 4 차이가 나야 돼 지금. 그지?
그러니까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구나. 그냥 이런 경우는 아니구나라고 직접 너희가 판단해 줘야 되고 아 이런 형태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그림을 너희가 직접 그려보면서 어떻게 될지 판단을 직접 해보는 거야. 한번 봐봐. X축, Y축은 사실 그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그냥 X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는 이렇게 그려지고 여기서 4만큼 올라가서 요렇게 그려지는 여긴 얘가 지금 GX가 될 거고 여긴 얘가 지금 FX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공통 접선이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접하는 요런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요거 이해되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이게 지금 여기가 지금 현재 Y축이었을 거야. 그죠? 그리고 여기는 요 점이랑 여기는 요 점의 X좌표들. 여기가 지금 X축이 이렇게 있었을 텐데 사실은 얘가 지금 완벽하게 어디에 대해서? 원점에 대해서 딱 대칭인 형태가 되지 않을까? 됐나요? 원점에 딱 대칭인 형태가 되죠. 왜냐면 얘는 지금 원래 무슨 그래프를? Y는 X세제곱 그래프를 지금 이만큼 올려준 거고 얘는 지금 이만큼 내려준 거란 말이야. 원점을 중심으로 얘는 이만큼 올라가고 얘는 내려갔어요. 그래프 모양은 둘이 완전히 똑같고요. 공통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는 반드시 0,0을 지나는 직선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나요? 그래서 여기는 얘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봐봐.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t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오케이? 뭔지 모르니까 t라고 한번 가정해봐. 그리고 나서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위에 거니까 얘는 t 세제곱 플러스 뭐가 돼요? 2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럼 요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얼마가 되니 얘들아? 접선의 기울기. 저거 미분한 거니까 3t 제곱이 되겠지. 누가 봐도 얘는 원점 지나니까 이 직선은 사실상 뭐가 되는 거야? y는 3t 제곱 x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요점의 좌표가 t, 얘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t를 집어넣고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t 세제곱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 t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겠네요. t 세제곱 더하기 2라는 값은 3t 세제곱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가 넘어가니까 2는 뭐가 돼요? 2t의 세제곱입니다. t 세제곱은 얼마가 되면서 1이 되면서 t 값은 1이었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는 요 접선은 뭐가 되는 거야? y는 3x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다 1 집어넣은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였다는 소리고 hx였다는 소리고 여기다 4 집어넣으면 답은 12가 됩니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됐나요? 좀 어려운 얘기들이 자꾸만 많이 나오고 있네. 해석되죠?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보자. 23번은 두 곡선 y는 fx랑 저희는 공통으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뭐 똑같은 얘기잖아. 문제를 넘기질 않았네요. 24번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어떤 얘기가 주어져 있는지 보자. y는 x세제곱 위에 a, 세제곱에서 여기서 접선, 여기서의 접선이래요. 여기는 접선이 지금 뭐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건가? 이렇게 된 것 같아. 그리고 접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지금 p라고 했나 봐. 그리고 요 삼각형의 넓이랑 그러니까 P, Q, R의 넓이랑 O, P, Q 요 넓이인가 보다, 그지? 요 넓이랑 요 넓이 요거 두 개는 각각 S1과 S2입니다. S1분의 S2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겠다, 그죠? 됐니? 그러면 이거 봐봐. 잘 봐봐, 얘들아. 이 넓이랑 이 넓이의 B는 난 지금 이 넓이랑 이 넓이의 B가 궁금한 거잖아. 이 넓이와 이 넓이의 B는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라고 본다면 얘를 밑변으로 보고 얘를 높이라고 본다면 결국 밑변의 길이의 B랑 똑같겠지. 왜냐면 높이가 같으니까. 해석돼요? 다시 그냥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지금 옆에서 보면은 이런 느낌이야. 하나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의 넓이의 B가 궁금합니다. 그럼 결국 이 길이랑 이 길이의 B지 않았을까? 어차피 높이가 똑같으니까 지금.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넓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야, 지금 보니까. 넓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는 거냐면 여기는 요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와 여기는 요 길이에 관심이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얘가 지금 S1, 얘의 넓이가 지금 S1이니까 얘분의 얘는 이 길이분의 이 길이.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이 값은 뭐가 됩니다? 5Q분의 뭐가 됩니다? 5Q분의 PR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내가 궁금한 건 이거라고 이제 결정이 난 상태예요. 그죠? 이 상태에서 한번 구해봅시다. P안의 길이는 누가 봐도 뭐야? A 세제곱이야.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그냥 A 세제곱 써주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여기는 얘만 구하면 되는 건데 결국 요 점에서의 뭐가? 접선의 방정식의 y절편을 구해달라는 얘기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나는 요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러 가면 되는 겁니다. 가볼게요. y는 요거 미분하니까 뭐가 돼요? 3t 제곱 이렇게 되겠죠? 3a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은. 그 다음에 여기 얘는 x-a에다가 뭐가 돼요? 더하기 a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접선의 방정식. 그럼 여기다 0 집어넣은 게 뭐다? 0 집어넣은 게 y절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여기다 0을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2a 세제곱이 됐어요. 그럼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a 세제곱이 됐다는 뜻이니까 여기는 요 길이는 뭐가 되겠어? 2a 세제곱이 되겠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얼마구나?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풀어달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해석이 자유로워야지 풀려요. 그렇죠? 그 해석을 너희가 해줘야 되는데 그 해석이 어렵죠? 매번 어려울 거예요. 해석 자체는. 근데 하다 보면 해석이 늡니다. 그렇죠? 하다 보면 계속 해석은 늘어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계속 해석해 주려고 노력해 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다. 오케이. 쭉 넘어가서 이제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고 넘어갑시다. 롤의 정리 기억나니 얘들아? 평균값 정리 기억나요? 이게 지금 우리 한 번 수업한 게 아니라 지금 아마도 학교에서도 한 번 배웠고 선생님한테도 한 번 배웠고 그지? 또 배웠고 또 배웠어 그지? 되게 많이 배웠단 말이야. 근데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 같은 게 아직은 머릿속에 완전히 안 들어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해요 선생님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수학을 배운다는 거는 뭘 하는 거야? 수학을 배운다는 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뭔가 수학을 배우는 게 아니야,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좀 잘못된 거야, 사실은. 봐봐, 얘들아. 너희가 지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실 수학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그죠? 근데 그 수학 공부를 그렇게 하니까 성적이 더 오히려 안 나와요. 이유가 뭐냐면 롤의 정리가 뭔지도 모르고 평균값 정리가 뭔지도 모르고 평균값 정리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지 않니? 유리야, 평균값 정리가 뭐예요? 유진? 롤의 정리가 뭡니까? 라고 하면 대답이 안 나와요. 이유는 뭐냐면 몰라. 뭔가 알 것 같은데 몰라. 그러니까 대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지? 그냥 얘네들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대충만 이런 거야 대충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냥 문제 풀어보자 그래서 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모든 개념이 다 비슷하지만 특히나 사이값 정리라든지 롤의 정리라든지 평균값 정리 같은 거는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어야 풀리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거를 자꾸 무시한단 말이에요. 평균값 정리가 일단 뭘까요? 부터 생각해보자. 여기다 쓸게. 평균값 정리 먼저 쓸게요. 평균값 지금 뭐 증명할 거 아니니까 평균값 정리. 얘들아 너희들 피타고라스 정리가 뭐예요? 라고 하면 다들 대답해요. 그죠? 왜? 하도 자주 쓰니까. 그지?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잖아. 그지? 직각삼각형에서. 그런 것처럼 평균값 정리도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얘가 되게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 거야. 왜냐면 전제부터 해가지고 여기는 이 정리 자체가 말하는 게 굉장히 길거든. 오케이? 한번 써볼게. 봐봐.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이게 전제예요. b-a분의 fb-fa가 f'c가 되는 요거인 c가 열린 구간 a, b 사이에 여기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만큼이 뭐냐면 평균값 정리. 오케이? 다시. 그러니까 너희가 평균값 정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사실 이거를 너희가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이면서 열린 구간 AB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b-a분의 fb-fa가 f'c가 되는 그런 c가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라고 너희가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뭐 해야 되라는 얘기야? 외워달라는 얘기야.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이 글자 하나하나를 외워달라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지. 그지? 이 글자를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 얘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첫 번째, 여기는 이 이야기를 왜 평균값 정리라고 얘기했을까? 왜 여기는 얘를 평균값 정리라고 했을까?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건 롤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롤의 정리라고 한 거야. 근데 얘는 평균값 정리라고 했잖아. 그지? 왜 얘를 평균값 정리라고 했을까? 얘가 뭐예요?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가지고 평균값이라고 합니다. 평균값. 오케이?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미분계수.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미분계수. 오케이? 그런 애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무조건 하나는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함수가 요렇게 여기가 지금 A였어요. 여기는 얘가 지금 현재 B였습니다. 여기 함수값이 얘였고요. 함수값이 얘였어요. 그럼 얘의 평균 변화율은 뭐예요? 여기는 얘의 기울기잖아. 그죠? 여기는 얘의 기울기. 됐어? 이 기울기랑 같아지는 미분계수가 존재한대요. 미분계수는 뭐라고 했어?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어.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가 얘가 지금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그려진다는 소리야? 둥글둥글둥글 그려진다는 소리야. 맞아요? 그 둥글둥글둥글 그려진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둥글둥글둥글 그려보자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가 얘랑 기울기가 똑같아지는 여기는 요 점의 x좌표를 C라고 생각한다면 그 C라고 하는 건 반드시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겠구나. 왜? 여긴 얘가 둥글둥글둥글 그려질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면 여기 둥글둥글해서 여기는 얘 기울기가 얘가 되는 C값은 여기에 존재하는 게 될 거고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그 C값은 걔만이 존재하는 형태가 됩니다. 심지어 여기는 얘 함수의 그래프가 이 직선 자체였다면 여기는 어디서든 전부 다 그 기울기는 전부 다 얘랑 똑같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맞아? 둥글둥글 그려지지 않는 미분 가능한 함수는 직선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 함수는 전부 다 둥글둥글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둥글둥글둥글 그려진다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요 기울기가 얘랑 똑같아지는 그 C값이 적어도 하나는 무조건 존재한다. 얘는 그냥 존재한다고 봐라. 이건 무조건 있는 거니까 여기는 얘는 무조건 그냥 존재한다라고 너희가 판단해라. 여기는 이 개념 자체가 뭐다? 평균값 정리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 평균값이라는 평균은 어디서 나온 거야? 평균 변화율에서 나온 거고. 미분계수랑 같아지는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과 같아지는 미분계수. 이런 것들이 항상 존재. 얘에 해당하는 얘가 무조건 존재하니까 여기는 얘를 나중에 얘로 대체해서 써도 된다는 소리고 이렇게 되는 C값을 구해달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등등 여기는 이 개념 자체가 머릿속에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롤의 정리는 여기 있는 얘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거 이거 조그맣게 쓸게. 롤의 정리.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증명 자체는 롤의 정리를 먼저 시작해서 롤의 정리를 가지고 평균값 정리를 증명하는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롤의 정리를 먼저 배우는 거지만 평균값 정리가 사실 롤의 정리를 포함합니다. 롤의 정리라고 하는 건 전제가 똑같아. 닫힌 구간 A, B에서 연속이고요. 그 다음에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얘는 전제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여기다 추가, f, A와 f, B가 같다라는 전제가 추가돼. 함수값이 두 개가 같았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A였고 여기가 B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는 요 함수값이랑 똑같은 요 함수값 이런 상황에서의 평균 변화율은 얼마겠니 얘들아? 0이겠죠. 그죠? 그래서 롤의 정리는 뭐냐면 F'C가 0인 그런 C가 열린 구간 A, 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가 된 게 롤의 정리인 거야. 왜? FA랑 FB가 같으니까 여기는 이 값이 얼마겠어? 0이겠지. 그러니까 얘가 0이 된 거, 얘가 0이 된 그 C값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걔가 롤의 정리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얘는 일단 평균값 정리, 그 다음에 롤의 정리 두 개의 용어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았죠? 자, 롤의 정리는 무슨 전제가 하나 더 붙는다? FA랑 FB라는 전제가, FA는 FB라는 전제가 하나 더 붙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었다? 0이 될 수밖에 없었다. 오케이? 좀 특별한 케이스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모든 걸 다 포괄하는 게 평균값 정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문제는 되게 심플한 것부터 되게 어려운 것까지 되게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일단 30번 문제 보세요. 되게 심플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볼게요. 여기 있는 얘에 대해서 닫힌 구간 1에서 4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C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케이?
그럼 평균값 정리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이 문제를 풀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들어가 있잖아. 평균값 정리가 뭐예요? 아, 얘는 4-1분의 F4-F1이라고 하는 얘랑 똑같아지는 F'C에 해당하는 그 C 값이 어디에서? 1과 4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할 테니까 그 C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해서 일단 집어넣어 봅시다. 얘는 뭐가 돼요? 3분의 4를 집어넣었더니 16-12가 되면서 4가 되고요. 1을 집어넣었더니 1-3이 되면서 -2가 되겠죠. 오케이? 얘 6이니까 얼마야? 2예요, 2. 그러니까 F'C가 뭐가 되는? 2가 되는 C값 구해달라는 건데 요거 미분해보면 뭐가 돼요? 2x -3이 될 거 아니야? 얘가 2가 되는 거 찾아달라는 거니까 넘어가면은 뭐가 되고? 5가 되고 x값은 2분의 5겠네. 이걸 만족하는 c값은 2분의 5겠네. 아, 이 c값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해 봤더니 들어가 있는 거 맞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 풀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렇게 c값을 구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좀 특별한 요런 문제 있잖아. 3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좀 특별한 상황이거든. 2차 함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이 하나 있어요. 다시 뭐라고? 2차 함수만 가진 특별한 성질이 있어요. 봐봐. 얘가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두 점을 찍어. 요 점이 A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이 B였어요.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는 이 기울기랑 똑같아지는 여기는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요 점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그 점은 반드시 2분의 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 점은 항상 반드시 무조건 2분의 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러니까 A랑 B의 평균이 된다. 등차 중앙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여기는 얘는 증명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좀 전에 풀어봤듯이 여기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하는 그 C값이 그 C값이었을 거 아니야? 요거 두 개 더하면 5잖아. 2분의 5가 답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야. 좀 전에도 답이 2분의 5가 나왔었죠.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2차 함수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성질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기억해놨으면 좋겠다. 알았죠? 넘어갑니다. 다음 봐봐. 그래요. 됐습니다. 좀 어려운 문제 하나만 해볼까? 평균값 정리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이런 거 봐봐. 이런 거 한번 보자. 45번입니다. 이거는 좀 적절하지가 않나? 이건 좀 적절하지가 않네. 그나마 이게 적절한 것 같긴 한데. 이걸로 할까? 이거 한번 보자. 자, 여기는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볼까요? 얘를 지금 이렇게 두 개로 쪼개주세요. 두 개로 쪼개주세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잠깐만. 0으로 가네요. 0으로 가네. 그래요. 이렇게 쪼갭시다. 이렇게 쪼갭시다. 평균값 정리를 이용한 문제가 맞네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 플러스 h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 얘는 -1 플러스 h분의 1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을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 0 플러스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h분의 1이 좀 보기 싫었어. 그래서 여기는 얘를 내가 뭘로 바꿔줄까? 뭐 t라고. 여기는 얘를 t라고 바꿔주자. 오케이? 그럼 얘는 f1 더하기 t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1 플러스 t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리미트 t는 어디로 갑니다?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식 자체가. 그럼 한번 잘 보자.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여기 있는 얘랑 같이 지금 문제를 풀고 싶은 상황인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봐. 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얘에서의 함수값이랑 얘에서의 함수값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t는 무한대로 간대. 그치?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다르긴 하죠. 얘의 상황을 내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잘 봐봐. f1 더하기 t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플러스 t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얘에다가 얘 빼기 얘를 하면 2가 되죠. 2를 한번 나눠볼게 이렇게. 오케이? 2를 나눠볼게. 그럼 여기 있는 얘는 지금 현재 상황 어떤 상황이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t에서 1 플러스 t까지의 여기에서의 뭐다?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이되니? 알겠어? 평균 변화율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얘랑 똑같아지는 f'C에 해당하는 그 C 값이 어디에? 무조건 마이너스 1 플러스 t와 1 플러스 t 사이에 무조건 하나 존재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값은 언제든지 나는 여기 있는 얘로 대체해서 써도 괜찮다는 얘기가 됩니다. 됐나요? 여기 있는 얘는 얘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반대로 요걸 이쪽으로 넘겨주면 얘는 얘다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야. 여기 있는 얘는 f 프라임 뭐가 된다? C가 된다. 거기에 2배가 된다. 이렇게 써도 괜찮다는 거야. 근데 잘 봐봐 얘들아. T가 무한대로 간대. 그럼 T가 무한대로 가. 여기서 T가 무한대로 가고 T가 무한대로 가면은 그 사이에 있는 여기 있는 얘도 여전히 어디로 가겠어? 무한대로 가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리미트 C가 무한대로 갑니다로 대체해서 써도 괜찮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문제에서 나한테 뭘 줬냐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는 7에 수렴합니다라고 줬어요. 근데 C가 무한대로 갈 때 F'C의 2배가 되는 거니까 얘가 어디로 가겠어요 얘들아? 당연히 7로 가겠죠. 답은 얼마가 됩니다? 14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평균값 정리라고 하는 개념을 잘 모르고 있는 상태라면 얘를 풀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근데 사실 봐봐.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 이건 지금 평균값 정리의 그 틀에 맞춰서 푼 거고요. 봐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막 그려진다고 생각해봐. 근데 얘가 x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그 기울기는 전부 다 7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계속 무한대 세계에 돌입해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면 얘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거야. 이 기울기는 얼마가 된 거야? 7이 돼 있는 상황.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 그래프가 나중에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얘의 기울기는 계속 7로 나중에는 계속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여기는 얘를 생각해 봤더니 얘는 뭐라고 했어? t-1에서부터 여기까지 t 플러스 1까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뭘 구해달라고 했어? 차이를 구해달라고 했거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요 길이가 얼마라고? 2라고. 그죠? 됐어? 근데 여기는 얘 기울기가 얼마래? 7이랬어. 그죠? 그럼 얘분의 얘가 뭐라는 소리야? 7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얘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14일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얘 빼기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14가 되는 거야.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이거 완벽하게 기울기 입장에서 바라본 거고요. 오케이? 무한대 세계에 돌입해서 바라본 거고. 여기는 얘를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푼다면 아까처럼 풀면 되는 거고. 두 가지 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풀어도 좋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희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물론 평균값 정리까지 평균값 정리로 풀어도 충분히 답이 나오는 문제긴 하지만 이렇게 푸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기는 사실 쉽진 않죠. 그러니까 얘를 보고서 선생님은 뭘 생각한 거야? 아, 저기는 제 기울기가 다 7이야. 어디로 갔을 때? 무한대로 갔을 때. 그럼 무한대로 갔을 때 기울기가 다 7인 거야. 쭉 올라가는 그런 그래프였겠지. 근데 거기서 이 차이 나는 거에 함수값의 차이를 구해주세요. 이 차이 나는 거에 함수값의 차이를 구해주세요. 근데 기울기 7이었으니까 얘가 이 차이 나면 얘는 14였겠지. 이렇게 해서 답은 14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해도 좋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면 접선과 평균값 정리에 대한 이야기까지는 다 끝났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여기까지 잠깐 쉬고요. 우리 이제 함수 증가감소, 극대극소 얘기합시다. 자, 볼게요. 다음 요 단어는 이제 증가감소, 극대극소, 그다음 뭐 그래프 그리는 뭐 그런 얘기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간단하게 좀 해석을 다시 한 번만 좀 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이런 느낌이야. fx가 뭐 한다? fx가 증가한다. 여기는 얘랑 fx가 뭐 한다? 얘가 감소한다. 좀 빠르게 그냥 맥만 잡고 갈게. fx가 증가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다? f'x가 뭐가 된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됐어? fx가 감소하고 있어요. f'x는 뭐가 됩니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f'x가 양수라면 fx는 증가한다고 해석하는 거고 f'x가 음수라면 fx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판단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상황을 잘 봐야 됩니다. 얘가 0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 맞고요. 여긴 얘가 0보다 작으면 감소하는 거 맞아요. 근데 얘가 증가한다고 해서 0보다 크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케이?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이 방향으로만 가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보통 문제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거는 요 상황 아니면 요 상황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얘를 보고서 얘가 증가한다고 판단하는 건 누구나 잘 할 수 있어. 이걸 보면서 얘를 감소합니다라고 판단하는 건 누구나 잘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증가한다고 했을 때는 0보다 크다라고 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오케이?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이유는 알겠나요? 모르겠어? 왜 여기 등호가 붙었을까? 왜 등호가 붙었을까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x 세제곱 그래프 있죠? y는 x 세제곱 그래프. 얘는 지금 여기는 계속 증가하는 거 맞잖아. 그지? 근데 순간적으로 이 기울기가 뭐가 되니? 0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증가한다고 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거는 안 된다는 거야. 이런 것도 포함시켜 놔야 되니까 여기 있는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 전체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fx가 증가합니다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f'x가 0보다 크다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찾아주면 돼. 오케이? 그러니까 집합으로 따지면 저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게 조금 되게 그 등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사이에 지금 여기는 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되게 애매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가지고 얘가 된다라고 말할 수 없고요. 얘를 가지고 얘가 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얘가 안 되는 이유는 좀 전에 그렸듯이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i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도 있었을 거 아니야. 맞아요? 여기서 기울기가 계속 0이었어요. 계속 0이었으면 증가하는 것도 아니고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상수함수로 쭉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될 거 아니야. 얘가 이걸 의미할 수 있지. 얘는 이걸 의미할 수 있지. 그러니까 얘를 보고서 증가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 수는 없고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 수는 있고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 그러니까 우리가 P이면 Q이다. P이면 Q이다 꼴의 명제에서 여기는 얘가 참이 되려면은 포함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지? 이런 포함 관계를 갖는 거야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 등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에 대한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신경은 항상 써가면서 한 문제 한 문제 풀면서 차근차근히 그 신경은 꼭 써가면서 문제 풀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끊임없이 해줘야 됩니다. 알았죠? 이게 증가감소 파트에서는 사실 이게 수학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되게 그 논란이 많은 주제예요.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 가지고 되게 말이 많습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너희가 스스로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돼.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줘야 됩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여기는 요 발레들 있잖아. 요 발레들을 항상 염두에 두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좋아요. 뭐 요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극대 극소 얘기 있었잖아. 극대 극소가 무슨 의미인지 혹시 기억나요? 여기는 좀 빠르게 그냥 정리만 하면서 갈게. 얘들아, 극대의 정의가 뭐였어? 그러니까 봐봐. 극대와 극소에 대한 이야기다. 얘는 사실 버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정의대로 생각하는 거, 원래 의미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x는 a에서 극대이다 라고 하는 요 말의 뜻은 뭐냐면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다 만족한다. 이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x는 a에서 극대다라고 얘기해요. 저게 정의입니다. 저기 정의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너희가 정확하게 의미를 판단할 필요가 있어요. 제 정의가 무슨 말일까?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대.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은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봐봐. fx라는 값이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은 뭐가 됩니다? fa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fx의 최대값이 뭐가 된다? fa가 된다. 이런 뜻이거든. 여기는 얘를 해석해주면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x는 a를 포함한, 그러니까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여기는 요 값 중에서 요 fa 값이 가장 큰 값을 갖는 이런 상황일 때 여기는 얘를 뭐라고 합니다? 극대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런 뜻인 거야.
만약에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 있었다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있는 얘는 극대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왜 그런 거냐면 얘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 어떤이라는 말은 수학에서 어떤이라는 말은 좀 풀어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되는 게 하나라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의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되는 게 하나라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열린 구간을 이렇게 잡아버리면 얘 그래프 이렇게 되니까 그 중에서 최대값은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럼 안 되는 게 맞잖아, 그지? 그럼 극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 왜? 요렇게 돼 열린 구간을 요렇게 잡아버리면은 요 구간에서는 여기는 얘가 최대값이 되는 게 맞거든. 맞아? 그러니까 얘는 극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마찬가지. 여기는 얘가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면 얘가 뭐가 된다? 극소가 된다. 얘도 근처에서 요 주변에서 x는 a를 포함한 요 주변에서 여기는 얘가 뭐가 되면 돼? 최소가 되면 됩니다. 라고 해서 저기는 제가 극대랑 극소의 정의입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x는 a에서 극소다. x는 a에서 뭐다? 극소다. 라고 돼 있으면 똑같은 말이 쭉쭉 있었을 거고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를 만족합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는 요 근방에서 x는 a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여기는 얘의 최소값이 뭐가 된다? 얘가 된다. 라고 판단해 주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저게 극대극소의 원래 정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원래 정의대로 생각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죠? 저기는 저 표현을 우리가 좀 편하게 좀 다시 재해석을 하고 싶었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잘 봐봐. 이게 정의대로 간다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여기 극대 맞니? 아니니? 극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죠? 요 주변에서 얘가 제일 큰 거니까 극대가 맞아요. 그죠? 얘는 미분 불가능 함수여도 상관없이 극대가 되는 거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는 얘는 x는 여기가 a였다고. a에서 생각하면 여기는 극대가 되는 거니 극소가 되는 거니? 요 주변에서 얘는 제일 큰 값이야, 작은 값이야? 제일 작은 값이야. 그렇다면 얘는 극소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증가하다 감소하면 극대예요라고 말했던 거랑 상반되죠. 굉장히 상반되죠. 그러니까 원래 정의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주변에서 여기는 얘가 무슨 값을 가져? 최소값을 가져. 그럼 걔는 극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주변에서 최대값을 가지면 극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심지어는 요렇게 쭉 가다가 요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는 요 점에서 얘는 극대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말할 수 있어요. 요 주변에서 요즘에서 이거 성립하지 않니? 등호 있잖아요, 여기. 맞아요? 요 주변에 다 똑같은 값인데 여기는 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성립하는 거 맞아요. 그럼 심지어 여기는 이 주변에서 얘는 극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얘는 극소가 되는 거야, 사실. 극대도 되고 극소도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극대가 되는 점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왜냐면 극대가 되는 점은 이만큼 다 되는 거니까. 반대로 극소가 되는 점도 이만큼 다 되는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되나요? 그런 식으로 극대가 된다, 극소가 된다에 대한 원래 의미, 그러니까 수학에서 정의하는 극대랑 극소에 대한 정의 자체는 너희가 반드시 기억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에서 함정을 파놨을 때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하여 라는 미분 가능 버전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오케이? 그럼 얘 극대의 정의는 완전히 달라지죠. 얘는 미분 가능 함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둥글둥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였을 거란 말이야. 그럼 걔 극대가 되려면 결국 극대는 여기였을 거고 여기였을 거야. 극소는 여기랑 여기가 극소가 될 겁니다. 그럼 걔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일단 여기서의 기울기가 전부 다 뭐가 돼요? 0이 되는 점들.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얘가 증가 상태랑 감소 상태가 바뀌어요. 얘는 증가하다 감소하고 얘는 감소하다 증가합니다. 증가하다 감소하고 감소하다 증가합니다. 그죠? 증가하다 감소하는 그 증감 상태가 바뀌는 그 포인트들이 결국 극값을 갖는 포인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미분 가능 버전에서 그래서 f'x가 0이 되는 근들을 먼저 구해준 다음에 알파랑 베타 뭐 이렇게 구했다라고 한다면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얘 왼쪽에서는 f'x의 부호가 뭐 양수였다. 여기서는 f'x의 부호가 음수였다. 이렇게 바뀌게 되는, 여기는 이 f'x가 0이 되는 그 값을 기준으로 여기는 얘를 증가하다 감소하니까 극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는 그 포인트가 뭐가 됩니다? 극소가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서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내려가는 형태의 그래프였다고 생각한다면 여기는 이 점에서 여전히 f'x는 0이 된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여기는 얘에서 음수였다가 음수로 바뀌고 있지. 음수였다 음수로 안 바뀌고 있지. 안 바뀌고 있어. 음수였다 음수였단 말이야. 그럼 증감 상태가 바뀌지 않으니까 얘는 극값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버전에서는 결국 f'x가 0이 되는 거 먼저 찾아주고 거기는 걔의 좌우에서 얘 부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만 빠르게 판단해 줍니다. 정도로 극대극소에 대한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극대극소에 대한 이해는 뭘 가지고 하는 거예요? f'x.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주세요. 이 그래프를 가지고 하면 굉장히 편해집니다. 만약에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럼 처음에 여기는 얘가 f'x에 대해서 0이 되는 f'x가 0이 되는 것은 이렇게 지금 4개의 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의 좌에서는 음수, 얘 우에서는 양수니까 얘는 감소하다 증가하는 포인트 여기서 극소를 가질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여기서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포인트 얘는 극대가 됩니다. 여전히 여기는 얘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포인트 극소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증가하다 기울기 0이 됐다 다시 증가하는 형태니까 극값을 갖지 않네요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f'x의 그래프를 반드시 그려서 극대 극소에 대한 판단을 너희가 직접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까지가 여기는 극대 극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 돼. 알았죠? 간단해요. 일단 정의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한 버전에서는 어떻게 얘를 해석하고 있나요? 이 정도만 내가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되고 그럼 여기서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못 그리겠어요 라고 하면은 큰일 나겠죠.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1차 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다시 1차 인수분해되는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스접과 뚫접 이런 얘기를 통해서 선생님이 f'x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리가 그때 못 들었지, 그거. 그지? 그거는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봐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야. 봐봐. x-1 이렇게 있어. x-2 이렇게 있어. x-3 이렇게 있고 x-4 이렇게 있고 x-5가 있었다 쳐보자. 얘가 1제곱이고 제곱이고 세제곱이고 네제곱이고 다섯제곱 이렇게 있었어. 얘는 무려 15차 함수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15차 함수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나요? 라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그냥 이렇게 그리면 돼요. x축, y축 딱 그려놓고요. 얘가 0 되는 x값들 일단 다 찍어줍니다. 1, 2, 3, 4, 5 찍어줘요. 1, 2, 3, 4, 5를 다 찍어주세요. 그리고 나서 최고차항의 양수라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고요. 최고차항의 수가 음수였다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는 여기는 요 점들을 바늘 꿰듯이 이렇게 통과하면서 갈 거야. 그런데 여긴 얘가 1개 혹은 3개 혹은 5개 이렇게 홀수개가 있는 상황이라면 뚫고 들어간다는 거고 얘가 2개 혹은 4개처럼 인수가 짝수개가 있으면 얘는 튕겨져 나옵니다. 오케이? 튕겨져 나와요. 스치듯 접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본다면 얘는 그냥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 다음에 얘는 몇 개니까? 2개니까 얘는 스치듯이 접하면서 다시 튀어나와요. 접하니까 여기서 기울기가 뭐였겠어? 0이었을 거야. 그 다음에 3개부터는 얘도 마찬가지예요. 접한다. 여기서부터는 접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다 접하는 거긴 한데 얘가 홀수 번째였다면 얘가 부드럽게 들어가서 부드럽게 튀어나오는 뚫고 나오는 접을 한다 해서 뚫접이라고 얘기하고요. 얘가 짝수개였을 땐 스치듯 접한다고 해서 스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짝수개였다면 얘는 스접, 홀수개였다면 뚫접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려주는 거예요. 얘는 지금 4개니까 짝수개는 스접이 되고 그 다음에 1개, 1은 5개니까 뚫접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반드시 기억해 놓고 있어야 되고요. 오케이? 요거는 제가 반드시 기억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접과 뚫접까지 해서 정확한 그 f'x의 그래프만 제대로 그릴 수 있으면 극대 극소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실전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는 얘들아 근의 분리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올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10번부터 차근차근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보자. 실수 전체에서 여기서 봐봐. 여기서 정의된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임의의 두 실수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고 주어져 있었어요. 얘들아 이거는 뭐의 정의였는지 기억나요?
뭐의 정의였을까요? 1대1 함수의 정의였습니다. 근데 다항함수는 얘들아 연속함수죠. 연속 플러스 1대1 함수다라는 이 표현이 합쳐지게 되면 그 결론은 뭐가 되냐면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이거나 또는 감소만 하는 함수입니다. 이런 결론이 펼쳐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는 한번 이렇게 봐봐. 그러니까 1대1 함수가 뭐예요? 얘가 선택한 거를 얘가 선택하면 안 되지. 그지? 이렇게 되면 안 돼. 그게 1대1 함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x값이 봐봐. 얘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다시 내려와 버리면은 얘가 선택한 애를 얘도 선택하는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얘가 한번 뭐 하기 시작했으면 증가하기 시작했으면 얘는 절대로 내려가선 안 돼. 계속 올라가기만 해야 돼. 이런 함수를 뭐라고 불러? 증가함수라고 불러. 그리고 애시당초 시작이 감소하면서 시작했다면 얘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럼 1대1 함수가 깨질 거야. 그죠? 그러니까 얘는 계속 감소만 해야 돼. 이런 느낌으로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연속 함수랑 1대1 함수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개념이 합쳐지잖아. 그럼 얘는 계속 증가만 하거나 또는 계속 감소만 하는 함수입니다라고 판단해 줄 수 있으면 되고요. 그러면 실수 전체에서 정의되는 함수에서 fx가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얘는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걸 보니까 계속 증가만 하는 함수였군요라는 판단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얘를 내가 어떻게 생각해 줄 수 있냐면 쟤는 f'x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계속 증가만 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f'x를 구해봤더니 6x의 제곱에 플러스 2x의 플러스 k가 될 거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까지 내가 식을 만들어 놨다면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수학상에 나오는 2차 부등식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는 얘의 함수의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상황이니까 얘를 다시 한번 방정식으로 바라본다면 여기는 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거 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어? 1-6k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k값 풀어주면 구해주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이 정도 해석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좀 정리해가면서 갑시다. 다음 두 번째. 여기서는 얘들아 그런 표현들을 하나씩 익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표현을 보면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저 밑줄 친 저기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말은 뭘까요? 그렇지. 감소함수입니다. 그죠? 그냥 감소하는 곳이, 그러니까 요곳에서 얘는 뭐 하고 싶었어? 감소하고 싶었어.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f'x라고 하는 애 있잖아. f'x라고 하는 애가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2ax에다가 플러스 a-5가 될 텐데, 얘가 지금 어디에서? 0에서 1 사이. 0에서 1 사이에서는 다 밑에 그래프가 그려지고 싶었던 거야. 여기는 얘의 그래프.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됐나요? 뭐 이렇게도 그려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 있고 물론 뭐 이렇게 그려도 되고 이렇게 그려줘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만 여기는 얘가 만족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해서 얘를 어떻게 풀어주면 되겠니? f'0이라는 값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f'1이라는 값도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0을 넣어봐. 경계에서의 함수값을 넣어보는 거야. 이건 근해 분리랑 좀 비슷한 개념이죠. 0에서의 함수값을 넣어봤더니 음수 다 음수고 0이 될 수도 있어.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음수고 다 0이 될 수도 있어. 됐나요? 해서 얘는 이렇게 조건을 세워서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됐나요? 여기 되게 어색하죠? 지금 이거 해석하는 거를 보니까 해석하기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 어때? 유진이 괜찮니? 뭐 하고 있는지 알겠어? 유리 어때? 선생님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건 뭐냐면 지금 봐봐. 이런 표현을 봤어. 그럼 얘가 감소합니다라고 해석했잖아. 감소합니다니까 f'x가 음수 쪽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석했잖아. 그래서 f'x가 음수 쪽에 이렇게 내가 봐봐. f'x가 음수 쪽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요 구간에서 음수 쪽에 있어야 됩니다라고 해석을 했다 쳐보자.
그러고 나서 너희가 스스로 지금 이런 조건식 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이걸 지금 선생님이 묻고 있는 중입니다. 이 두 개의 조건식을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만들어낼 수 있어요? 진짜? 등호. 등호는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다? 뭐라고? 조금 모르겠다. 잘 봐봐. 일단 여기서 등호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지금 좀 두 번째 이야기로 하고요. 일단은 얘가 0보다 작다, 얘가 0보다 작다 이 정도만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 봅시다. 이거 두 개만 만족하면 무조건 지금 이 상황 다 만족하는 거 맞니? 그럼 이 조건을 너희가 찾아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한 걱정은 선생님이 이제 앞으로 안 해도 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알았어요. 그럼 넘어갑니다. 어려운 해석인데. 알았다고 하니까 뭐 넘어갈게요. 그리고 등호.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요 점을 지나도 되냐 안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점을 F'X가 여기 있는 얘를 지나가. 그래서 이렇게 지금 초록색처럼 그려져도 지금 현재 상황을 만족하나 안 하나를 내가 한번 관찰해 봐. 만족하죠? 여기서 다 감수하고 있었으니까 지금 이거 만족하는 거 맞을 거란 말이야.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이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안 들어가도 된다. 이거는 뭐 하는 거라고?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야.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렇게 간단히 다 그려줬어요. 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그래프를 그려봤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이 그래프 상에서 여기 있는 얘가 등호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 들어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너희가 스스로 해주는 거고, 그거에 대한 판단까지 곁들여서 등호가 들어간다, 들어간다로 결론을 내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는, 만약에 이게 잘 이해가 안 된다는 거는 다시 한번 말하자면 근해 분리 쪽 개념이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근해 분리 쪽 개념이 약하다라고 하는 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거겠어? 근해 분리 쪽 개념이 약하다라는 거는 수학상, 수학하, 수학상이죠, 이거는. 수학상에서 지금 내가 아직 구멍이 안 메워졌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건 다 어디서 나왔던 개념이냐면 사실은 2차 부등식 쪽에서 나왔던 거. 수학상에 나왔던 개념이야, 얘들아.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들 수학을 정말 잘하고 싶잖아. 그럼 사실 수학 1, 수학 2를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계속 말하고 있는 수학상하에 대한 개념을 빨리 메울 준비를 하고 그거를 메우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요. 선생님이 말하는 이런 사소한 해석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라고? 수학 상하에서 나온 거라고. 오케이? 수학 상하에 대한 해석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잡히지 않으면 이거는 매번 선생님이 해석해 주는 수밖에 없어. 그렇다는 얘기는 너희가 실제로 실제로 문제에서 만났을 때 너희가 스스로 해석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결국 못 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물어본 거예요. 여기 있는 얘를 지금 이 문제를 해석해서 선생님이 이런 결론을 냈는데 여기 있는 이 결론을 너희도 똑같이 낼 수 있나요? 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 지우고 다시 처음 딱 봤어. 너희가 이 상태에서 그냥 처음으로 이 문제를 너희가 딱 봤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처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차근차근히 상황 해석하고 상황 해석하고 그다음 그래프 그려봤더니 얘는 결국 F'X, F'0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고 F'1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됩니다. 라는 그런 결론을 너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겠나요를 물어본 거예요. 오케이? 만약에 안 된다 싶으면은 나한테 다시 말을 해줘요. 알았죠? 꼭 말을 해줘요. 이거 해석이 어려워서 그래요. 해석이 어려워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쉬운 해석이었다면 그냥 넘어갔겠죠. 근데 어려운 해석이 맞아요. 어려운 해석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혹시라도 높아심에서 아는 척을 하고 넘어간다. 모르는데 그냥 지금은 그냥 안다고 대답하고 나중에 한번 외워보지 뭐라는 생각을 하고 넘어간다. 이런 것들이 너희들 수학 공부를 수학 실력의 향상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된단 말이야. 선생님이 그걸 좀 경계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안 그랬으면 좋겠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꼭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질문 다시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런 해석들을 자연스럽게 너희가 해낼 수 있어야 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있는 얘가 x는 1에서 극소값을 가질 때 여기 있는 얘가 극대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나한테 x는 1에서 극소값 0을 갖는다라고 한 거는 나한테 두 가지 정보를 준 거예요. 일단 f1이 0이다라는 식을 하나 준 거고요. 그 다음에 f'1이 0이다라는 식을 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는 지금 함수값을 준 거니까 1 넣어서 0 나옵니다라는 뜻이고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얘는 f' 값이 0이 돼야 된다라고 식 두 개 줬으니까 a랑 b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고 a랑 b를 내가 구할 수 있다면 저기는 제 극대값은 언제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가 돼야 돼. 됐죠? 이 정도 설명하면 풀 수 있겠죠? 넘어갑니다. 다음 보자. 이런 식에서도 우리가 항상 꼭 기억해야 될 거 이것도 나한테 식 몇 개 주는 거다라고 했었어? 2개 주는 거다라고 했었어. F0은 얼마구나? (0이구나) F'0은 얼마구나? (-6이고) 자, 이것도 나한테 몇 개의 식을 주고 있습니다? 2개의 식을 주고 있습니다. 뭘 주고 있나요? F1은 얼마구나? (-2분의 7이구나) F'1은 얼마구나? 0이구나. 자, 요 4개의 정보를 통해서 3차 함수 fx의 완성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저기는 쟤를 완성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서 지금 잘 봐봐. 여기서 지금 0 되는 거 몇 개 줬어? 2개 줬어. 0 되는 거 2개 줬으니까 미정계수들이 2개는 그냥 확 사라질 거야. 그죠? 나머지 2개 남았으니까 나머지 2개 연립해서 풀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어떻게 풀어요? 3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세팅하고 푸는 거야?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더하기 d라고 세팅하고 푸는 거예요. 처음에 0 준 거니까 이게 0이다라고 그냥 확 준 거고, 요거 미분하면 뭐가 돼요? 3x의 제곱,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인데 여기도 1 집어넣으면 0 된다고 했으니까 식 하나 준 거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0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6 준 거니까 c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여기까지 준 거예요. 그래서 2개 남았잖아 지금, 그지? 그 2개 적당히 잘 연립해서 문제 풀면은 A랑 B 정도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거니까 그거 좀 풀어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됐나요? 넘어갑시다. 다음,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기억나요, 우리?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는다. 3차 함수라고 하는 거의 그래프의 개형은 몇 가지 있었어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었고, 이렇게 생긴 게 있었고, 이렇게 생긴 게 있었어요. 이렇게 3가지가 있었을 때 얘는 극값을 갖는 거고 얘네들은 극값을 갖지 않는 겁니다. 여기 있는 얘네들의 구분 자체는 뭘 가지고 있었니? 이 3개의 구분은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있어. 얘는 근이 몇 개 있어? 2개 있어. 얘는 근이 몇 개 있어? 1개 있어. 얘는 근이 몇 개 있어? 빵개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극값을 갖지 않으려면은 f'x는 0의 근이 하나 있거나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판별식으로 판별식이 양수인 거고 얘는 판별식이 0인 거고 여기는 얘는 판별식이 음수인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답은 뭐가 어떻게 풀면 되겠어? f'x는 0이라는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서 풀면은 a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거고 그거 가지고 a의 개수를 구해달라는 문제였군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넘어갑니다. 다음. 4차 함수는 그래프 몇 개 있나요? 개형이? 몇 개? 4개 있습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은 4개 있습니다. 다시 처음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요렇게 생긴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생긴 애가 있고 요렇게 생긴 애가 있어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f'x가 0인 거를 기준으로 얘는 하나, 둘, 3개가 있는 거고 얘는 2개가 있는 거고 얘는 1개가 있는 거고 얘도 1개가 있는 건데 얘랑 얘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허근 2개인 거고 얘는 3중근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x값이 여기서 알파랑 베타랑 감마 3개가 있는 거고 얘는 알파랑 베타 이렇게 3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중근이라는 소리겠죠. 여기는 얘 같은 경우는 허근이 2개 있어. 그 다음에 실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3중근이라서 알파 이렇게 3개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도 돼. 됐나요? 그래서 여기가 극대값을 갖도록 한다는 거는 결국 이 경우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결국 f'x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게 해주세요라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의미 알겠니? 그렇게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이 정도 해석해주면 알겠어? 좋아요. 왜 불안하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야 모르겠는 다들 이렇게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모르겠으면 자연스럽게 모르겠다고 말하고
알겠으면 알겠다고 말하고 그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강의가 너희한테 맞는 강의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그 다 아는 척하고 넘어가면은 너희한테 맞는 강의가 아니란 말이야. 알았죠? 오케이? 좋아요. 다음 28번 보자. 좀 불안한데 지금. 봅시다. 3차함수 y는 fx의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어.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자. 얘를 가지고 내가 fx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그죠? f형은 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봐봐. 얘는 지금 얘에서 fx에 대한 해석을 해준다면 얘는 얘 부호만 생각하면 되잖아요. 음수였고 양수였고 음수였어요. 그러니까 얘가 0이다. x는 0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x가 2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감소하고 있었어. 그 다음 다시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였던 거야.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고 0,0이라고 했으니까 0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란 소리야? 0이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이렇게가 뭐겠어? x축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다. 그 다음에 한번 보자. 얘 극소값이 0입니다. 아, 얘 극소값은 여기인데 극소값은 0입니다. 해서 끝. 기억은 맞아요. 니은은 x는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했는데 x는 1에서 극대값을 갖는 게 아니라 2에서 극대값을 갖죠? 니은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x는 0에서 x축과 접한다? 맞네요. 그죠? 디귿은 맞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돼요. 됐죠? 자, 이런 문제는 f'x를 가지고 뭘 그려서 fx를 간단하게 그려보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주면 되는 문제다라고 해석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넘어가서. 다 했나요, 그럼? 하나 더 있네? 2개 더 있네? 3개? 뭐 이렇게 많아? 어? 어디야? 33번? 그래. 최대값, 최소값 문제는 결국 뭐 해달라는 얘기니까? 그래프 그려달라는 얘기니까 그래프 너희들 정확하게 그려보고 거기 있는 개에서 최대값, 최소값 찾아주세요. 근데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 문제에서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양 끝값이랑 극값들 구해서 그중에서 제일 큰 게 최대값이 됩니다. 제일 작은 게 최소값이 됩니다. 뭐 이런 개념이 추가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은 너희들 그래프를 그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서는 그냥 그래프 그려서 해결하는 걸로 합시다. 그렇죠? 그리고 왜 양 끝값이랑 극값들 중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판단은 너희가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직접 한번 해보세요. 알았죠?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서 요런 거 한번 해보자. 요런 거. 요런 거는 얘들아 해석만 잘하면 됩니다. 그렇죠? 봐봐 얘들아 넓이가 궁금하면 뭘 구하고? 길이를 구하는 거고 길이가 궁금하면 뭘 구하고? 양 끝 점을 구하는 거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그냥 하나씩 내려가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 넓이가 최대라고 했어요. 그럼 넓이에 대한 생각이 궁금하다는 얘기잖아. 그럼 넓이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잘 봐봐. 여기는 요점의 좌표를 알아야 여기는 얘 뭘 구할 수 있겠어? 높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기는 요점의 좌표 모르니까 t라고 가정 한번 해봤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얘가 지금 이만큼이니까 얘가 뭐야?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라고 하는 여기는 얘가 뭐가 되겠어? 높이가 될 겁니다.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뭐가 되겠니 얘들아? 사다리꼴의 넓이는. 자 여기는 요 길이는 2t가 될 거고 여기는 요 길이는 몇이 돼요? 여기는 얘가 여기가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였을 테니까 여기는 이 길이는 4가 될 겁니다.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얘 더하기 4 그러니까 2t 더하기 4 해준 거에다 높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4를 해주면 되는 거고 얘가 지금 넓이였을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t의 범위는 아무리 봐도 0에서부터 2 사이여야 될 게 분명하니까 이렇게 요 범위 내에서 여기는 이 t에 대한 3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라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야. 됐죠? 요거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다음 시간에 꼭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칠게요. 됐습니다. 오늘 처음에 그 경제 수학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해가지고 이 두 번째 이쪽 파트가 선생님이 조금 설명이 좀 부실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네요. 그래서 한번 풀어보고 안 되는 거 꼭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좋아요.